안녕하세요. 논술을 같이 준비하는 채널 모두의 논술입니다. 오늘은 건국대학교의 논술 전형을 바탕으로 건국대는 어떻게 생겨 먹은 학교인지, 그리고 건국대 논술을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게요. 원래 건국대학교의 원형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최저가 없던 논술이에요. 자, 최저가 없다는 거는 그 수험생들에게 넓은 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좀 다릅니다. 그 이유는요, 그 일반적인 그 지식이나 아니면은 그 학업의 완성도를 기반으로 우리가 논술을 본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그 충분히 그 사고력이 있는 학생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채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건국대는 논술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2018년에 이르러서 그 최저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가 됐고 19년부터는 최저를 도입을 한 학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대학교의 문제가 달라졌느냐? 아니에요. 그 기존의 문제 유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체제를 도입한 학교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학교의 논술 문제만큼은요, 사고력을 바탕으로 푸는 문제고, 그러면 그 형식은 무엇이냐? 비교 분석형 문제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그 대입 논술을 준비하는 친구들에게는 항상 건국대 논술을 굉장히 추천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그 건국대 학교는 정말 문제를 잘 만드는 학교예요. 그래서 그 건국대학교의 문제를 보면 역시 대입 논술은 이래야 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건국대를 준비한다면 기본적으로 내가 그 수능 비문학의 이해도를 넘어서서 나의 지론이라든지 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의 답안지를 쓸 수 있다 라고 해서 목표를 좀 높게 잡으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 건국대와 경희대는 또 비슷한 최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와 동국대도 요구하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국대는 그 같이 제가 얘기한 경희대라든지 동국대학교보다 문제가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자, 동국대 같은 경우는 좀 글자 수가 짧죠. 그러니까 이건 글자 수가 짧은 거는 쓰기 편하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완전히 망하는 방식이고요. 굉장히 압축형 답안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희대 같은 경우는 그 비교 분석형, 그리고 분석 사고형이지 완전히 사고력에 있어서는 건국대가 조금 더 많이 요구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국대 문제만큼은 준비하는 분들이 약간 좀 각오를 좀 하셔야 된다는 이런 권유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건국대학교를 연습하신 분들이 한양대학교 문제를 정말 잘 적응하세요. 그런데 경희대학교라든지 성균관은 빼야겠다. 그 동국대학교의 문제를 바탕으로 연습하신 분들이 오히려 한양대학교 문제를 만났을 때는 약간 내가 하던 방식하고 너무 달라서 이 둘 중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섭니다. 그러니까 사고형 문제를 지향하는 건국대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독해력도 중요하지만 그 제시문을 바탕으로 이 제시문은 어떤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밑에서 본 그 합격 사례를 보면요, 이분은 그 나이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재수생, 그리고 현역 고등학교 3학년 이라기보다는 나이가 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등학교 졸업한 지 한 2, 3년 정도 지난 경우였는데, 논술 첨삭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배울 곳이 없어서 문의했다. 그래서 이론 30, 첨삭 70 이 정도는 가능한가? 라고 여쭤보셨는데, 일반적으로 논술을 준비할 때는요, 가장 필요한 정보가 몇 개 있어요. 첫 번째는 문의를 준 사람은 어떤 학교를 준비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경희대, 동국대, 건국대, 뭐 연세대, 한양대, 인하대 다 있긴 있지만 뭐 경기대도 있고 다 있긴 있지만 이 학교들이 논술이라고 하는 하나의 범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체육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는 수영도 있고 달리기도 있고 뭐 투포환도 있고 야구도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다른 것처럼 학교마다 논술이라고 하는 유형이 좀 달라요. 물론 그 유형을 세 가지 네 가지로 물론 묶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시켜야 되는 전략을 쓰기 위해서 여쭤보는 거죠. 자, 그래서 학교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준비하는지.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연세대와 성균관대, 건국대 정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약간 딜레마가 생겨요. 왜냐하면 연세대와 성균관대, 건국대가 그 앞서 말한 범주화 안에 정말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냐라고 보면 그거는 좀 아닙니다. 왜냐하면 건국대와 성균관대는 약간 멀긴 멀어요. 많이 멀어요. 왜냐하면 성균관대학교는요, 그 분류와 요약형을 먼저 시작을 그 매끄럽게 하고 원활하게 해결해야만 2, 3번으로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에너지가 생기는 학교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는요, 그 요약이라든지 어떤 요약 분류형이 아니라 기본적인 비교형 제시문을 놓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읽어내는 학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건국대의 유형은 연세대학교의 유형을 접근하는데 정말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논의가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본인의 적성이라든지 본인의 그 소양에 맞는 학교를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최저도 맞는 학교를 준비하는 것인지를 가늠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논술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유형별의 문제를 먼저 준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과정이 지금 가성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연세대는 최저가 없지만 성균관대는 최저가 강하고 건국대는 2합 4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능을 준비하면서도 건국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많으면서 접근하는 게 있고 투자하는 시간이 적은데도 접근이 쉬운 학교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학교들을 좀 가늠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유형은 좀 다르다. 합격률이 가장 높은 학교이기도 한데 연세대는 생각보다 합격률이 안 나왔다. 왜냐하면 경쟁률 자체가 높은 학교들은요 변수가 하나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잘 써서 어느 선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가늠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연세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잘 쓰는지도 가늠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건국대, 경희대, 성균관대, 중앙대학교는 이제 강화된 강사라고 할 수 있고 그 외의 학교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작성하는 분이 굉장히 유연하게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건국대 문제 준비할 때는 나는 오늘 건국대를 쓴다의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다음날 성균관대를 준비할 때는 또 성균관대를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시험 날짜도 뭐 몰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자체가 유연하게 쓸 수 없는 분이 있고 유연하게 쓰는 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를 다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상담에서 뭐 선생님 저는 이런 데는 자신 있어요. 이거 여기에는 좀 수월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실제 답안지는 그 본인의 생각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는 건국대학교 초합을 했어요. 그런데 이걸 이날 알았을까요?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수업의 과정은요, 첨삭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얘기를 해서 어떤 내용을 강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떻게 썼는데 이 부분이 가장 나한테는 잘 맞다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분명히. 따라서 빠르면은 3, 4주 이내, 늦게는
8주, 9주 이내에 어느 정도 가늠이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강화가 많이 안 해도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든지 이런 과정이 또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 시험을 보기 전에 어떤 유형의 문제를 주었을 때 이 사람은 정말 높은 수준의 문장을 통해 답안지를 작성한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1순위, 즉 합격의 확률이 높은 대학은 어디이고 그리고 합격의 확률이 낮은 대학은 어디이고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기대를 한다면 어느 대학? 아, 이 대학은 우리가 연습을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좀 부족하다. 이런 대학도 있어요. 따라서 이 최저. 자, 그리고 제가 하는 얘기가 미리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건국대학교는 충분히 높은 점수의 그 연습 답안지가 왔고 그리고 이걸 충분히 강화시켰기 때문에 내가 합격을 한다면은 A라고 하는 학생은 건국대학교에 초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대화 양상을 카톡에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건국대는 평소처럼 어렵군요 라고 하죠. 사실 2019년의 문제는 그래도 일반적인 난이도 안에 들어있다고 하지만 20년도부터는 약간 좀 강화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축하한다 이러면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건국대학교의 합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학교가 어떤 유형의 문제 유형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유형의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이걸 통해서 본인이 강화하는 전략이 이 학교와 맞을 때는 강화하되 이 학교와 전혀 안 맞는 그러니까 내가 가고는 싶은데 나는 오히려 비교 사고형이 훨씬 나은데 요약형에 만일에 이제 꼭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 가지고 또 대입 논술을 준비해야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무조건 내가 썼을 때 가장 확률이 높은 대학이냐 거기에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따라서 본인이 가장 잘하는 것 그리고 자기 유형에 맞는 학교를 먼저 찾는 것이 대입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